손준성 검사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우리 조성원 대표님하고 뭐 무슨 악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악연이 이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길 바라지만. 그러니까요. 네. 뭐 이게 이제 공적인 그렇죠. 의미로 그렇게 된 거기 그래서 때문에. 사실 제가 네.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제가 그 어떤 그동안 노력했던 거에 대한 그 다행스러움은 있을지언정 저기 우리 그 피고인 손준성 씨에 대해서 제가 막 어떤 기쁘거나 막 기분이 좋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실체가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참 저 사람도 고통스럽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했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빠른 자백과 이제 뭐 지시자 등등등 사건 전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직의 양심이라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뭐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사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사법적인 또 판단은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 또 몇 가지 증거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죠? 예. 이제 손준성 검사하고 이제 당사자 또 다른 당사자가 이제 김웅 의원인데 네. 김웅 의원은 이제 이 사건에서 지금 기소도 안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송 검사 혼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쓰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검찰은 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음에도 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를 안 하는 바람에 네. 어쨌든 그리고 아니 지금 아직 항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항고는 뭐 항고가 되어 있는데 예. 당시 이제 그 고검이죠. 예. 고검 형사부장께서도 우리 송무부장이었던 손준성 검사 동기셨고 지금 그분도 어떤 이유에선지 승진해서 대검찰청에 다 같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수들이 승진 검사장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사법연수원 29기인데 19기 19기인데 29기네 29기인데 29기인데 손준성 김웅 두 사람이 또 동기죠. 네. 동기고 또 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그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다 동기잖아요. 네. 그래서 권순정 검사도 이번에 상당히 요직에 중용이 됐습니다. 그 검찰국장 자리에 상당히 그 요직이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사실 지난달에 탄핵까지 네. 당했어요. 탄핵 소추를 당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직을 정지당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그 탄핵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이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탄핵이 된 어떤 이게 사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지만 이게 탄핵 재판도 이제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백한 이제 위법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탄핵 판결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거라서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이제 그런 공익 제보를 하시고 네. 이 사건이 참 파장이 컸어요. 그리고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물론 이제 검찰의 일부 인사들이 관여를 했겠죠. 뭐 전체 검찰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그 일부긴 하지만 이 검찰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대검. 대검의 그 상당한 요직에 있던 그런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이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바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참 큰 거죠. 네, 이 사건이 연루가 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번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이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명백하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이 된 고발장인가를 봤을 때는 명백하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네, 이 세 사람을 위해 작성된 그 고발장을 대검찰청 이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이제 당에 접수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수혜자와 그 명백하게 이제 관련자들은 김건희, 한동훈인 게 이제 물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서 저는 제가 그 증인 신문을 출석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드렸던 말씀이 이 피고인석에 손준성 피고인 한 분만 앉아 계실 사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켜봐야 되는 사건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윤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정황상 보면, 이게 참, 대검 총장, 검찰총장의 바로 그 직속 부하라고 할 수 있는 또 수시로 매일 대면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정보정책관실이죠? 수사정보정책관. 수정관실이 사실 네. 이 사건 전후로 폐쇄가 됐다가 네. 이제 이름을 바꾸고 조금 직급이 낮아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정관실 부활을 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름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네.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네. 네. 이때는 정책관이라고 그렇습니다. 했다가 어쨌든 그래서 자 총장 부부를 위한 총장 부부의 어떤 탄원과 같은 내용이 담겼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송 검사가 또는 송 검사 그 휘하의 검사들이 네. 알아서 자체적으로 우리 조직의 대장인 검찰총장을 음해하는 정치인 언론인들을 좀 이거 혼내줘야 된다. 응? 근데 우리가 이걸 직접 우리가 인지수사 뭐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니까 네. 간접적으로 이제 한 자리 거쳐서 도구처럼 사용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했을 이제 개연성인데 자 이것을 과연 그러면 검찰에서 사실 검찰총장은 정말 절대 지존 같은 존재란 말이죠. 뭐 제가 이전 방송에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총장의 갖는 이 검찰 내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어떤 직책상의 상징성은 매우 높죠. 네. 그렇지만 기존의 검찰총장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검찰총장이 자신의 부인이나 수사검사 관련해서 감찰 수사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했던 행위들은 굉장히 윤석열만의 특이성이 있다. 그 윤석열 중심으로 그 특이성 때문에 형성된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 특이성이 검찰의 운영에도 그대로 드러났고 네. 지금도 그 특성이 국정 운영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지금의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그 이현석 총장이긴 하지만 그 특성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검찰총장들이 그랬다라고 하면 기존의 검찰총장님들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내가 저 모양 아니었는데 그 이전에 총장이나 그래도 이후에는 다 뭐 점잖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부인이 그런 사건에 연루된 게 또 없죠 일단. 예. 없죠.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 검사가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놓고 총선 개입을 시도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첫 보도가 되는 과정이 이제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사실 네. 제가 뭐 어떤 그 시기를 특정해서 뭐 제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었는데 대선 한 6개월쯤 전이죠? 네, 그렇죠. 네. 경선 시기였죠. 그러니까 네. 2021년 9월이니까. 9월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경선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 그다음에 이 대응하는 방식 등을 보면
얼마든지 만약에라도 윤석열 씨가 경선에 탈락되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면 너무 이 고발장이 작성되는 그것처럼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조스트라다무스급이죠. 예언이 그래서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완전 너무 찰떡같이 맞아 떨어져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윤석열이면 국민권익위원장을 김홍일로 앉힐 것 같아. 라고 제가 했더니 그때 우리 가까운 기자님들이 에이 설마 그 짓을 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익신고자였던 저를 제보사주라고 허위 거짓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던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장에 앉는 그런 모습은 기자님들도 에이 설마 다른 자리로 가면 갔지. 그리고 검사 출신인데 중수부 출신이 굳이 거기까지 갔겠어요? 근데 내가 이 사건으로 내가 파악했던 윤석열 캐릭터는 그 짓을 해 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손준성 승진시킬 거야 라고 하니까 에이 기소됐는데 어떻게 그 짓을 해요 라고 했는데 전례가 없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감찰 사건 이제 그 감찰 제가 부에 가서 진술을 했던 것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부존재를 이유로 이제 허위 처분을 했어요. 없다는 거죠. 그게 공수처에 전부 다 이첩이 되고 다 했던 사건들인데 왜 없느냐 증거인멸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검찰청 그 담당관한테 그러면 대검찰청에서 증거인멸하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익으로 시작한 그 문서 한 개 있는 거 제 거다 빨리 달라 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공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존재라는 건 허위 처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그 짓까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재판 전이라도 얼마든지 손준성의 비위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거다. 에이 설마 그 짓을 하겠어요? 했더니 했죠. 제가 할 거다 했던 것들을 너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 2년 동안 지켜보고 국방부 다 파괴하듯이 그다음에 그 국정 운영에서 사실 제가 이 방송 대신에 거의 한 하루 종일 떠들어도 모자랄 정도의 기괴한 국정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기괴한 고발사주 사건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룹이라서 이제 가능했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고발사주 사건을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제 대선 전이라도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을 때 진행을 했더라면 참 이렇게까지 어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보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고발사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검찰청이 법정 선거 기간에 고발장을 자기가 찍은 정당한테 주기만 하면 바로 접수만 하면 바로 이렇게 수사에 착수할 거라는 그 인식은 지금 당무 개입을 하고 비대위원장 갈아치고 당대표 정도는 대통령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 공천 내리 찍으면 이제는 그게 그 짓 하다가 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잖아요. 그 수사한 당사자 아닙니까? 네. 공천 사천 논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도 있지만 그 사람 어쨌든 직을 벗어 던지고 당대표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기 권한도 네, 아니고. 근데 대통령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누가 용산에서 내려갈 거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게 엄청 심각한 범죄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하도 얘기가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짓을 하지? 라는 게 굉장히 무뎌져서 이제는 용산에서 꽂을 놈이지. 이게 약간 저 놈은 범죄를 저지를 놈인가? 라고 했을 때 저지를 놈이야 라는 전제로 하면 이 범죄가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일상으로 거의 일상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검찰총장직도 수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김건희 씨 디올백 받는 장면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지금 대통령 당선 후에도 저런 짓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받았다면 더 밀폐되고 내밀했던 검찰총장의 부인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중앙지검장일 때는 어떤 식으로 했을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등등등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어제 이제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지금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어떤 마인드 있잖아요. 또 네. 그 어떤 강력한 권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견제를 받고 눈에 띄기 때문에 언론이나 또 국회도 있고 뭐 그런데 검찰에서 그 수장은 거의 뭐 무소불위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 이 상명하복 이 체계에서 총장 손가락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응? 뭐 규정이고 뭐고 뭐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 좀 특별한 또 캐릭터를 얘기하셨는데 뭐 이전 총장까지는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난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뭐 거의 최강의 검찰총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또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어떤 여전히 그런 어떤 검찰총장의 마인드로 국정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자기의 어떤 영역도 아닌 당무에 개입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또 하나 우려를 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다른 검찰총장이나 어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한과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인지를 하면 그것을 삼가할 줄 아는 정도의 미덕은 갖추고 있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냥 상식이죠. 상식이고 뭐 특별히 그게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 영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어떤 정당 생활을 오래 해보고 그 권한이나 권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그게 커지면 당내 갈등이 어떻게 증폭이 되는지를 많이 이제 봤던 분이 뭐 당대표를 하거나 어떤 권한 있는 자리에 가면 그래도 당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왜 내리꽂듯이 외부 인사.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 인사 영입을 많이 저도 그런 케이스로 들어갔습니다만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 정치 혐오 내지는 정치 비토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상황에서는 이제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인들을 많이 유입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권한 있는 곳에 전혀 정당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항상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에서 저는 이 고발 사주 사건뿐만 아니라 그 뭐 재판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등등은
노골적이고 검찰총장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스스럼 없었거든요. 전 그 스스럼 없음이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견제를 할 수 있죠. 언론들이 견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검사라는 직책을 한 30년을 가까이 했고 그 검찰의 수장이 되는 그 정도가 가면 정말 잘 운영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차지했는데 하고 이제 그 무소불위 그다음에 어쩔 건데 라는 이런 태도들은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오든지 그 꼴 하면 어떤 끝을 맺어진다라는 약간 권성징악의 뭔가 그래도 그런 스토리가 하나 남겨져야 될 텐데 이게 그 계기가 될지 참 제가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그래도 그 스토리에 사람들은 대중들은 감동을 할 텐데 말이죠. 물론 이제 뭐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 뭐 이런 또 격언도 있긴 한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보통의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조성은 대표께서는 대검의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으로 윤 대통령은 그 사건이 이제 보도되고 나서 그때 막 격앙돼서 대선 그 경선 시절이죠. 그거 이거는 여권의 뭐 공작이다. 심지어 총선 기획이다. MBC 이제 그 검언유착 그 뭐 채널 A 사태 그것까지 연관을 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그럼 터트린 이걸 제보한 조성은 씨는 여권 공작의 하수인 비슷하게 돼버리는 그런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상당히 명예훼손이 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건데 사실은. 근데 왜 갑자기 뒤늦게 양심 선언? 아니 뭐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홍준표 이제 지금 대구시장이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홍준표 측근과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가 동석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강력히 거를 부인했죠. 강력하게 부인하고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기자회견 막 소통관에 뛰쳐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검찰에서 하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막 메이저 언론 타령을 하고 했던 인터넷 언론을 아주 좀 하찮게 보는. 네, 근데 그 광경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공수처에서 제가 포렌식 하는 그 이제 그 방에서 참관하면서 저기 이렇게 조그만한 TV가 저기 벽 위에 올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고 저는 포렌식 하면서 그 광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제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참 웃긴다. 뭐 웃긴다? 어이없다. 웃긴다라는 적반하장. 표현보다는 저렇게 두렵구나 저 사람은. 전 그거를 느꼈어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막 저를 괴롭히려고 하고 막 저를 이제 음해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막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그 어떤 누구 하나 빠져나가면은 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승진을 시키고 막 이현석 총장 제 증인 신문하는 거 막 뒤로 캐서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공포심에 휩싸였구나 저 사람들 이 사건이 밝혀질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 정말 별게 아니고 왜냐면 제가 뭐 이번에도 무슨 그 뭐 입당 원서를 위조했다고 뭐 네. 기소를 했다는데 저는 그 입당 원서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제가 뭐 전혀 뭐 동의받았고 심지어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위조를 하려고 하면 그 입당 원서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적이 없는 것도 수사기관에서 다 밝혔고 뭐 아이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검사가 심지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막 위조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거를 막 어떻게든 막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운동도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네. 사실 뭐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해요. 네, 네, 뭐 일부 그쵸. 언론에 이제 조금 보도가 된 얘기인데 네, 이제 뭐 이 고발 사주와는 별건으로 조성은 씨 개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최근 뭐 기소한 사건이 있는데 저번에 예. 연말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조작범, 무슨 위조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예. 왜냐하면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만나지도 않은 사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그 번거롭고 예. 그 귀찮은 일을 제가 하느냐는 거죠. 근데 막 이제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는 대통령에 낙선을 하고 대통령에 낙선하면 갈 곳은 감옥밖에 없다라는 그 공포심이 눈에 막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뛰쳐나온 소통관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언론사를 비난을 하고 공익신고자를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설령 그때 권력을 쥐더라도 말로가 처참하겠구나. 너무 저 사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 사람의 저 태도는 자신의 운명을 비극으로 만들겠구나라는 게 해서 측은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셰익스피어 비극의 그 맥베스의 장면이 떠올라요. 맥베스급도 안 됐을걸요? 온갖 음모설수에 막 권력을 하여간 움켜쥐는데 성공하잖아요. 네. 그 마녀로부터 어떤 그 예언을 받고서 네. 반드시 당신이 뭐 영주가 된다, 네. 뭐 하는 식으로 왕이 된다. 근데 정말 비극적인 말로를 이제 맞는데 그 이후에